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심팔송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유정들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보고 타인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마음 살펴서 나와 남을 모두 해롭게 하는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즉시 강력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나쁜 성품 가진 유정들 죄악 행하는 것 볼 때에 보배 창고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 기회처럼 여기도록 하소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비방하고 업신여길 때 손해, 패배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승리 그들에게 바치도록 하소서. 제가 도와주고 기대한 이가 저를 향해 부당하게 도리어 지극하게 해를 입히더라도 선지식과 같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들과 행복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괴로움과 손해는 은밀하게 제가 가져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세간 팔풍의 분별들로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환과 같이 아는 지혜로 집착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덕에 대해서 반복 교육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요 붓다불에인 마지막 강의인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랬네요. 그죠? 그 대화, 여러분들이 의견 소통하는 부분들이 살면서 개정의 사막, 불교를 공부하는 목표 중에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서툴러요. 자기 자신,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데,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말 안 하고 참고 살고 또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화병이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그냥 고생을 했어요. 표현을 하면 좋은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에서 유교 사회는 특히 남존여비라고 하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호 존중하고 사는 게 불교이니까 우리가 개정의 공부를 해가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이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수한 이론들이 있다. 심리 치료 및 경영 컨설턴트로 30년 이상을 일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또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겪어온 뼈아픈 교훈들도 더하여 나는 아래에 제안하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심연수 30주년인데 정말 수많은 법우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인생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이분 말씀대로 난 뭐 경영 컨설턴트는 하지만 인생 컨설턴트로 30년 이상을 일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또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겪어온 뼈아픈 교훈들로 더하여 나는 아래에 제안한 것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자신의 깊은 감정 및 욕구와 함께하라. 마음은 마치 거대한 파르페와 같아서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은 가장 핵심적인 층이 어른의 모습을 한 단단한 표면 아래 숨어 있다. 이 같은 내적 마음 챙김에 기반을 두고 관계에서 스스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지 상대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생활에 꼭 필요한 거래, 그죠? 상대가
들어주기만 바라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 필요한가? 부부 문제에서도 부모 자녀 문제에서도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거네, 그러죠? 몇 시까지 들어와. 또 어떤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은 원래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상대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어느 게 필요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것이든 주어지는 보상에 집중하고 반추한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번갈아 가며 한 번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두 가지를 뒤섞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움하는데 반드시 이기는 방법을 내가 설명해 준 게 있어요. 5가지요. 부부간에도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싸우는 주제를 정해다. 그래서 싸우는 주제. 그러니까 싸우는 주제가 여러가 되면 뒤죽박죽 되고 그냥 아니면 폭행으로 끝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자.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양보를 받아내겠다. 이런 목표들이 정확하게 돼야 된단 말이죠. 필승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화에도 반드시 부부간에도 필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 아내들의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남편 술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죠? 밤새고 오니까 그냥 12시까지 이렇게 서로 양보받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끌어들이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고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와의 관계를 바로잡거나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성공 여부는 상대의 반응에만 달려있게 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대방 역시 어떤 방향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도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는요.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결정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아무런 본인이 원하는 바를 딱 해갖고 관찰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미 강권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눈탱이 밤탱이 만든다. 이렇게 뭘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원칙에 항상 입각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고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것은 어디까지고 양보받을 것은 어디까지인가. 요거를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하고 나 먼저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세상 사는 이치가 참 재미있어요. 전 운동 경기 중에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보는 거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여자 배구 선수인데 어떻게 공을 올려주든지 무조건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 감독이 도와주라고 공을 쳐서 잘 때리게 올려주는 사람을 세터라고 해요, 세터. 그리고 그 세터가 올려준 공을 공격하는 공격수가 있는데 그 공격수 중에 대한민국에서 한 2번째 정도 잘하는 친구인데 어떤 공을 올리거나 무조건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감독이 무조건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남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남을 돕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돕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아주 출중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가 스파이크 하는 건 참 시원시원하고 반드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형편없이 공을 올려놔줘도 어떤 상황에서 올려놔줘도 그걸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팀의 최고 중심 선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배구 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그 친구를 전부 다 칭찬을 해요. 이소영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데
이소영이라는 선수예요. GS 칼텍스에. 진짜 멋진 친구예요. 어떻게 어린 선수가 저런 생각을 다 하지? 어린 선수라도 천재고 그 방면에 그 정말 대단한 선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성이 좋아갖고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라고 더 많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내 앞에다 큰 값 넣는다고 놔지질 않아요. 그죠? 그 누군가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그 슈퍼스타가 돼가는 거예요. 그 친구 참 멋진 친구더라고요. 젊은 어린 친구인데도 그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잘 되겠죠. 그 칭찬받고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잘하고 계속 잘하는 거예요. 자기 원칙에 항상 입각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계정의 중에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과 상대방을 기억하게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였는가이기 때문이다. 어조에 주의하고 단점을 찾아내거나 과장하거나 격양된 말을 피하라.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 5개를 받아가면서 늘 앞으로 이제 5개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율학 강요가 있어서 이 계율학 강요를 여러분들 계속 해가지고 왜 이게 좋은 건지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다음 생뿐만 아니라 5개를 지키면 인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뭐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무조건 잘 사는 거예요. 5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가지고 잘된 게 누가 있냐라고는 안심정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심정사는 코로나 전국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불사자라고 교화자라고 수행자라는 절이 돼 있잖아요. 대화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지. 늘 대화하는데 그 12띠 중에서 각 12띠 중에서 세 띠 이렇게 나눠요. 그걸 우리가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 셋이 합이 들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합 볼 때 뭐 돼지띠하고 토끼띠는 무조건 잘 살아. 왜 그랬더니 삼합들은 해묘미 삼합이 되는데 토끼띠하고 양띠도 잘 살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합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띠가 들은 걸 삼합이라고 하고 또 12개 중에서 둘씩 합이 들은 걸 육합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삼합은 그 표현력이 부족한 것은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표현력이 부족하냐면 자기 앞에다가 큰 값 놓는 데서 표현력이 부족해요. 다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좋은 거 해줄까 그러면 괜찮아. 그냥 립 서비스로 괜찮아 그러는데 상대방은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 속으로 막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게 하는 거예요. 대화 방법이 굉장히 대화 방법들 요즘 대화 방법에 대한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늘 안 되면 그 핸드폰에다가 그 메모해가지고 그 육하원칙에 대해서 대화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본인은 그 세 띠가 아니면서 혹시 배우자나 가족들 중에 그런 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 물어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재미나는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안 되면. 그리고 자녀들 특히 그렇게 해주게 되면 자녀들이 대화하는 걸 재밌게 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배워요. 배워가지고 그 재밌게 하고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자칫 잘못하면 도살장 끌려가는 그 의미로 댕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 상사가 뭐 일 주면요. 거절을 못하고 일단 다 받아놓고서 혼자 처리 못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놓고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처리 못해놓고서 그 이제 욕은 혼자 듣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데리고 오면 제가 그걸 해결해 줘요. 그 윗분이 너한테 일 주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 끝나고 나서 일을 그 뒤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지금 바쁘구나. 그럼 다른 사람 시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받아놓고서 처리 못하면 인자 혼자 매일 집에 와서 일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매일 하면서도 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거절 못해서 난리 나는 거예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걸 해묘미라고 그래요. 근데 뱀띠, 닭띠, 소띠는 달라요. 대화하는 방법이 똑같이 서투른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서우는 거 기억을 참 잘해요. 요 띠는 서우는 걸 기억을 잘하면서 또 눈꽃인 거 눈앞에서 콕 찍어야 돼요. 그래갖고 대화하는 상대방 기분 확 일단은 그 복장을 확 뒤집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분 이상 대화하면 너는 잘했냐? 요 서로 이제 잘못한 걸 꺼내기 대회가 벌어져요. 마음 창고에 그 보석을 가득 담았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가득 담아놨다 그거 그냥 부글부글 딱 끓으면 머리에 고장나요. 그 셋째는 머리 고장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 대화하는 방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원칙에 항상 입각해야 한다. 그러지? 하는데 어조에 주의하고 단점을 찾아내거나 과장하거나 격양된 말을 피하라. 요거는 그 뱀띠, 닭띠, 소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분들은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거,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기억해갖고 3분 이상 대화하다가 그 둘이 오늘 간만에 뭐 와인 한잔 해가면서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또 막 거기서 썸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대화 조심해야 되죠? 어조에 주의하고 단점을 찾아내거나 과장하거나 격양된 말을 피하라. 이 띠들은요, 80살 노인네가 싸우면 그 대화하다가도요, 연애 때 그때 60년 전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거기도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그지?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조에 주의하고 단점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칭찬해줘라.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추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칭찬하세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오라. 즉 자신의 정서, 몸의 감각, 숨겨진 희망이나 바람 등을 사건, 다시 말해 상대방의 행동,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다.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대. 당신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예?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난 참 좋아. 딸아,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참 좋네. 진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싹 돌려야 돼.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돌아오라는 거. 네가 이렇게 하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참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대. 그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라는 거, 그지? 이렇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조목조목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건 뭘까?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줄이고 시간을 두라 그랬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몇 주 몇 달은 되지만 그러나 몇 해씩은 기다리지 마라 그랬네요. 현실적인 거예요. 몇 해씩. 상대방에 대한 진실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가, 계속 동의해 줄 것인가, 오해를 풀어줄 것인가,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의 기술은 어떠한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잘 체크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이 책을 읽으면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이 책을 보면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 친절이네. 가없는 친절. 그냥 잠깐 친절이 아니라 가없는 친절.
제일 좋은 절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절은 친절. 안 좋은 절도 많이 있어요. 어리둥절, 구구절절, 또 우여곡절 이런 건 이런 절은 좋은 절 아니에요. 제일 나쁜 절은 불친절. 그보다 더 나쁜 절은 정말 불친절. 엄청 불친절. 그지? 이 세상 모든 기쁨은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자신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서 온다. 산티데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님이 하신 이야기네요. 이 세상 모든 기쁨은 다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자신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서 온다. 아까 어느 법우가 그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 한참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몸과 마음의 상처로 매일 밤 하늘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내일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괴로움도 있어요. 그죠? 제발 내일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나이 20대 초반이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친절은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무량심의 자애와 그 자비, 이 두 개를 말하네요. 그죠? 친절은 원래 자애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가 연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자비는 다른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친절은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비심, 그 비미는 고통에 일차적으로 반응하지만, 친절은 어느 때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존재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조차 친절해질 수 있다. 친절은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표현되며, 수고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피곤할 때라도 자녀와 좀 더 놀아준다거나, 혼잡한 도로에서 양보를 했을 때 등도 모두 친절의 한 예이다. 친절은 사랑의 자질이므로 친절, loving kindness 그랬네요. 친절이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한다. 친절은 길 잃은 여행자를 도와주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친절은 무리 안의 사람이라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하며, kind가 종족 그런 뜻인가요? 종족, 같은 민족, 요런 카인드, 요런 되네요. 친절은 무리 안의 사람이라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하며, 무리의 구성원을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애정의 늑대를 살찌우는 개념이다. 친절은 전전두피질의 의지와 원칙에 의존해 있으며, 변연계에 기반하는 전전두피질은 두뇌, 변연계는 가슴에 기반을 하는 정서와 보상 및 옥시토신이나 엔돌핀 등의 신경화학 물질 및 뇌관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들 요소들은 친절을 함양하게 해주는데, 이 장에서 그 방법을 다루기로 한다. 친절하게 되는 방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사무량심 기도에 나온 것처럼, 그대가 안전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해서 쭉 적어가지고 그대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걸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땀만 하면 나는 안 된다? 아니, 땀 도와주면 본인이 더 훨씬 더 좋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를 나름대로 변형하여 친절과 사랑에 대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도 좋다. 예를 들어, 방법이 여러 가지 더 있네요. 그대가 세상과 그대 마음속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그대의 몸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기를, 그대가 진정으로 평화롭기를, 얼마든지 만들지. 그대와
세상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 힘이 들어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년간 대박 나시오 그랬더니 나만 보면 대박 나대. 자꾸 반복하니까 그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박 나라고. 그러니까 대박 나니까 상대 불자들이 대박 나니까 안심정사가 성장하고 불교가 성장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와주는 거잖아요. 또한 특정한 상황을 생각하며 그대가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되기를. 수잔 내 어머니가 너에게 잘 대해주기를. 카를로 이번 야구 시합에서 홈런을 치기를. 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이렇게 해서 친절 수행을 하는 거겠지. 안심정사는 그래도 많이 친절해요. 그렇게 그 불친절하다는 것은 망쳐 들린 거예요. 망쳐 들린 거. 그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작년에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 금지를 시켰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전에 어떤 말하자면 최고 관리자 CEO가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방법을 각각 써내라 이렇게 했던 분이 있더만요.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폭망하는 방법을 전부 다 조사해서 내라. 근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말하자면 원자재를 확보 못하면 폭망합니다. 요거를 찾아냈더라고. 그래서 원자재 조달처를 다양화를 하고 늘 대비를 한 거예요. 늘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끊어도 안 망하게 그 장치를 암암리에 처음부터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칼자루 주고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가 그걸 한 거예요. 망하는 방법도 찾으면 흥하는 방법도 당연히 나오겠지. 불교가 망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망하냐? 사자지충. 사자의 몸속에서 말하자면 병균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의해 가지고 사자가 죽는 것이지, 사자가 남의 공격을 가만히 있는데 와서 누가 공격해서 죽였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지충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교는 절대로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그 세균들 때문에 죽는다. 그 내부의 세균이 뭐겠어요? 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불친절해요. 불친절.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정말 간절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그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피눈물 흘리고 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거기다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거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불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애정 친절 수련은 자비 수련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여기에는 소망과 감정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데, 뇌에서는 애정 친절 수련을 통해 전전두 피질의 언어와 의지 네트워크가 움직이게 되고, 또한 변연계의 정서와 보상 네트워크도 함께 활성화된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크나큰 고통이나 분노 앞에서 평정심이 필요하다. 평정심이 필요하다. 친절은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존재를 마음속에서 우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5종류의 사람에게 친절을 보여야 한다. 은인, 친구, 중립적인 대상,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 이렇게 5종류라고 그랬네. 그죠? 평정심. 평정심은 장난 아니, 그죠? 쉽지 않아요. 제가 여자 배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선수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해서 오늘 이겼냐 그랬더니 평정심이라고 하대요.
20대 중반짜리가 자연스럽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25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 분야에 정말 그 천재로구나. 그러니까 그 분야의 천재들은 나이가 어리든 안 어리든 간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자비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서법 얘기했죠. 사서법 보시에요, 이행, 동사. 그게 전부가 네 가지가 다 친절이라고. 친절. 이 친절을 가지고 더 한 단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6가지로 화합해서 하는 육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어려운 종교 아니라고 그랬지. 애정, 친절, 명상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 친절, 사랑을 부르기. 이것만 가지고도 끝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정, 친절 자체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들며 재미있어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쉽다. 한 가지 방법은 앞절에서 나온 구절처럼 친절한 소망이 담긴 문구를 마음으로 하나하나 말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길은 요 저자가 할 건데, 여기에 그 사무량심 기도랑 그 수심소리랑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무량심 그러면 그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무량심,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그 희무량심, 모든 중생들이 그 괴로움 없는 행복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눈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정, 친절, 명상이 돼가지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들며 재미있어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쉽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때는 우리 수아가 인사존칭하기를, 세상 나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그러면 집중도 훨씬 더 잘 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책은 내가 다 사줄 수 없으니까 보니 사서 봐라. 보고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는 독참과 좌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참선이 중국에서 왜 엄청나게 그 히트를 쳤냐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4단계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먼저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독참이라고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은 정규 과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독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개인 과외를 받는 거예요. 독참. 홀로 공부하는 거예요. 독참. 그거 가지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청익이라고 그래서 과외 공부를 해요. 보충 수업.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하고 과외 공부를 하고 보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하는 4가지 단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참선 공부가 잘 된 거예요. 그럼 법문을 뭘 듣냐? 중국에서는 2가지 법문을 주로 들어요. 구사론이라고 하는 공부하고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요. 요거를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독대해서 둘이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또 독참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독참에 참자하고 좌선 자율 수업에 그 좌선에서 선잡에서 참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외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과외 선생님 데려다가. 그러고 나서 보충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청할 청자에다 더할 익자 청익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청익. 보충 수업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3가지를 하고 나서 본인이 앉아서 타조하라, 좌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선.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혼자 앉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4가지 단계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만 가면 2년 정도면 다 터져요. 화두고 뭐가 다 터지는 거예요.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법자 들을 문자, 법문. 법문을 먼저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구사론과 대지도론이라고 그랬어요. 구사론은 그 남방불 소승불교의 그 이론이 집대성된 게 구사론이고, 그 다음에 불교의 그 반야 사상을 집대성한 것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두 가지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법문을 그 독참 1대1로 그 과액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액 공부가 부족하니까 보충 수업을 하고 독참, 그러니까 법문, 독참, 청잇, 좌선 이렇게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렇게 독참도 쉽지 않고 그 보충 수업은 더더군다나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 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읽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묻게 되면 좋겠죠. 이때 한 구절을 한 호흡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해나가도 좋다. 또한 일반적인 명상 중에 마음이 산란해지려 할 때마다 해당 문구로 마음을 다시 집중시키는 식도 좋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애정, 친절의 감정을 유지하며 가없는 선의, 관용, 연민의 마음을 가진다. 또한 애정, 친절을 통해 집중 상태를 강화할 수도 있다. 호흡에 몰입되는 대신 애정, 친절에 몰입되는 것이다. 애정, 친절이 자신 속에 스며드는 동안 이제 내재 기억에 받아들여서 자신의 존재에 애정, 친절을 아로새긴다. 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애정, 친절을 베풀려 할 때는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고요하고 안정되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먼저 조금 어려운 정도인 사람, 예컨대 좋은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약간 껄끄러운 동료 같은 사람부터 대상으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친절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랑을 부르는 방법,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사보게 하나. 읽고 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정으로 그 성공적인 삶을, 불교는 그 두 가지예요. 개정예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개정예가 성공하는 방법, 그 행복해지는 방법, 성공해지는 방법. 5계는 행복해지는 방법, 10선업은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개정예를 너무 멋지게 잘 나와서 그 정말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책들은 사다가 껴놔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절, 애정, 친절 명상. 모든 이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얻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가까이 여러분부터 스스로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기운들이 넓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해탈도와 그 열반도를 다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교는 이렇게 쉽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불합리하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들 삶이 풍요로워져요. 처음부터 물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다 보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천상락이 되고 극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차수 법우님, 김혜순 법우님, 박서롱 법우님, 이화자 법우님, 진주영 법우님, 정연자, 가족 불자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 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